되겠죠. 그래서 계면 활성기의 특징은 수용력의 계면 장력을 낮춰준다. 예, 계면 장력을 낮춰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계면 활성제가 하는 역할이 계면 장력을 낮춰준다. 계면 장력.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계면 장력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계면 장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계면 활성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계면 장력을 낮춰준다. 계면 장력이 낮춰주니까 물하고 기름이 서로 혼합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물하고 기름이 서로 혼합이 되어버린다. 계면 활성제를 가하면 계면 장력이 저하되어 바늘이 가라앉는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집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늘이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와 같은 그릇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물을 집어넣고 이 위에다가 바늘을 딱 쥐고 이 물의 표면에다가 딱 놓으면 바늘이 가라앉지 않고 물 표면 위에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바늘이 물 표면에 이렇게 뜹니다. 바늘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바늘이 물 표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죠? 이와 같이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여기 물이 요만큼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는다 말입니까?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바늘을 표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바늘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늘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린다. 이거는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물의 표면 장력, 물과 물끼리 잡아당기고자 하는 힘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바늘이 쭉 가라앉아 버리고, 이거는 물 분자가 잡아당기고자 하는 힘이 큰 상태로,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물은 큰 상태로 되기 때문에 바늘을 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분자 내에 친수기와 친유기를 가진다. 계면 활성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물은 한 개의 분자를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이와 같은 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물과 친화력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기름과 친화력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개 분자 내에 물과 친화력이 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친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수기. 물과 친화력이 큰 것을 우리가 친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름하고 친화력이 큰 것을 우리가 친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분자, 이것을 우리가 한 개의 분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개의 분자 속에는 친수기와 친유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가 모여서 밑셀을 형성한다. 그죠? 분자가 모여서 밑셀을 형성한다. 이 밑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분자를 형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섭윤 효과를 향상시킨다. 침투 효과를 증가시킨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고자 하는 계면 장력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침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침투하는 속도가 빠르다. 가용화를 촉진시킨다.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 두 물질을 혼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용해되지 않는 두 물질을 혼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가용하다. 가용하라고 하는 것은 물에 용해하지 않는 것. 아까 기름은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용하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어떠한 개념인가 하면 활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개념이죠.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 섞이게 한다. 그죠? 서로 섞이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가용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가용하라고 하는 의미는 물과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잘 섞이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용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용해가 가능하다. 녹지 않는 것, 그죠?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용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용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유화 분산. 유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잘 혼합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기포성이 증가된다. 그 다음에 세척작용을 향상시킨다. 기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품을 만드는 성질을 우리가 기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포성. 기포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을 만드는 성질,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품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품을 만드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기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세척작용이 향상이 된다. 기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척이 양화다. 그죠? 세척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HL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17번에 보면 HL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HLB. 이 HLB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면 활성제가 물에 녹는가, 녹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단위입니다. 어떤 계면 활성제가 물에 녹는가, 녹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HL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HLB하고 용도가 서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 18번에 보면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 음이온 계면 활성제.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가 나옵니다. 그죠?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는 대부분 세제에 사용이 되는 계면 활성제이며 종류는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테르, 알킬 벤젠, 슬폰산염, 지방의 황산화물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세제를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세제를 다른 말로 우리가 비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아까 우리가 여기 계면 활성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계면 활성제는 계면 활성제의 종류는 뭐뭐 있는가 하면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가 있겠고,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가 있겠고, 양성이온 계면 활성제가 있겠고, 비이온 계면 활성제가 있습니다. 비이온.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 양성이온 계면 활성제, 비이온 계면 활성제로 크게 나누었을 때 계면 활성제는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는 세제하고 비누가 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보면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가 있습니다. 그죠?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그죠? 유연제, 대전방지제. 자, 그 다음 발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수제.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다. 다음 중에서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가 아닌 것은 1번 유연제, 2번 대전방지제, 3번 발수제, 4번 세제 이렇게 나오면 답은 세제는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유연제를 집어넣게 되면 빨래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 대전방지제를 집어넣게 되면 대전방지제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지제다 이렇게 여러분께